요 살펴보기 전에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허준영 후보는 예, 정부 공식 자료. 예, 정부 공식 자료고요. 요번 자료는 안철수 후보의 재산을 예, 아, 그렇지. 이 양반은 공직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뭐가 있나요? 회계 감사 보고서입니다. 아, 회사 대표니까 그렇죠. 법인이니까 예, 또 법인 상장 대표니까. 법인이니까 예. 예. 상장 법인이니까 예. 저희가 그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재산 더 있으실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쭉 다 한번 제가 한번 예, 한번 시원하게 예. 하죠. 시원하게. 간략하게. 예, 우리 숫자 약해. 시원하고 간략하게. 예. 그러니까 진짜 재산 규모는 어마어마하세요.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쭉 기업인으로 예, 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재산을 형성하는 게 예. 주식입니다. 주식. 안랩 주식. 예, 그렇죠. 주식 평가액. 예. 얼마나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안철수 연구소가 주식이 상장된 게 2000년도 9월입니다. 어유, 오래됐네. 예, 오래됐죠. 예. 그래서 이제 2000년도 9월은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외를 하고 2001년부터 보면은 예. 쭉 보면은 38% 안팎으로 이렇게 지분을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 그 숫자가 예.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예. 4년간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286만 5,338주를 예. 가지고 계시는데 이 평가액은 뭐 예. 아시겠지만 주가가 뭐 널뛰기를 하잖아요.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변동이 있는데 예, 그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2001년도엔 1,140억. 2001년부터 1,000억. 예. 1,000억. 예. 예. 2002년도에는 좀 적어졌습니다. 아, 446억. 뭐 좀이 아니라 많이 적어졌네. 네, 그렇죠. 60% 예. 가까이가 이제 날라갔죠. 예. 근데 2003년도엔 더 줄어듭니다. 350억. 이거 주가가 떨어졌구나. 예, 그렇죠. 또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2001년, 2년, 3년 이때는 벤처 쇼크. 아, 그렇죠. 맞아. 이때 그렇죠. 좀 힘들었어. 카드 대란.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뭐 하여튼 신용으로 형성된 자산들이 많이 쭉쭉 떨어지는 예. 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2004년에 약간 개선이 됩니다. 예, 2004년에 개선이 되는데 이때 500억. 500억. 예, 500억으로 500억? 이제 다시 올려쓰고요. 예. 2005년에 이제 많이 개선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어느 정도 금융 위기라든가 금융 쇼크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예. 각종 부동산이라든가 이게 이제 점점 올라가는 예. 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다시 1,000억대로 올라섭니다. 1,000억 다시 예. 이제 복구. 예. 근데 2006년에 또 떨어져요. 또 주가가 떨어졌나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가 변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수는 거의 똑같은데. 그러니까 예. 참 희한한 게 예. 이분 보면은 어떻게 주식을 사고 팔고를 전혀 안 하셨어요. 그냥 갖고 있어요. 네, 그냥 갖고 있고 네. 그러다 이제 중간에 뭐 증자라든가 뭐 하면서 이제 그 전체 주식이 늘잖아요. 예, 예. 그럼 또 늘은 만큼 또 취득을 하셔가지고 또 아.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비율은 비슷하게. 예. 뭐 팔아가지고 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2006년도에는 660억, 예. 2007년도에는 770억, 예. 근데 2008년도 예. 아시죠? 이때 또 대단한 예, 금융위기 그쵸. 왔었잖아요. 주가 팍 떨어지고 난리가 그 났었죠. 8월에 그냥 예. 2000 막 찍던 지수가 막 예. 1000 밑으로 떨어져서 예, 막 그렇죠. 900 몇 예. 찍고 이때 확 떨어져 갖고 예. 320억. 아이고 3분의 1. 네. 처음에 3분의 1. 네. 그 다음에 2009년도. 예. 예, 2009년도에는 866억. 두 배 넘어온 예. 네 다시. 갑자기 이제 예. 또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요. 예. 그래서 2010년도에 약간 또 빠집니다. 예. 700억. 이 양반은 그냥 가문이 있는데 예. 백백억이 왔다 갔다 하네. 자기 재산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한 해에 100억이면은 아이고 난 생각도 근데- 못할 돈이. 2011년도 깜짝 놀랐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엄청나게 올라가요. 왜요? 얼마인데? 5천. 5,170억. 5천억. 예, 5천억. 이야. 몇 그러니까 배가 이게 뛴 거야? 이제 그해 말을 예. 말일자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1년에 예. 이게 이 안철수라는 인물 개인으로 봤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2011년 예. 10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예. 기업인 안철수였다면 예. 그 이후에는 예. 정치인 안철수. 그렇죠. 맞아. 서울시장 뭐 얘기 나오기 시작하기 예. 바로 직전이고. 그렇죠. 서울시장 예. 재보궐 선거가 있었던 때면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하고 예. 또 2011년 말에는 대선 후보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음. 그 안랩 음. 안철수 연구소 주식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산이 5천억까지 늘어나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제가 예. 말씀드린 돈 이제 워낙 출렁해서 그런데 뭐 300억도 갔다가 예. 5천억도 갔다 해서 사실 300억도 그렇고 이게 감이 안 잡히는 돈이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돈이지. 그렇죠. 근데 뭐 이 양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100억씩 빠지고 뭐 갑자기 몇 배가 늘고 이런 거 보면 이거 자기 돈도 아니네. 네. 이제 뭐 그렇게 해석할 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네. 이거는 이제 주식 평가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물하고는 틀리죠. 현금하고는 틀린.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회사의 지배 구조를 위해서 뭔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평가액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면 이런 금액을 가지고 예. 이런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은 팔아가지고 그렇지. 돈을 어느 현금을 정도 만들어서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뭐 집을 산다라든가 네, 아니면 골프 회원권을 네. 산다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면 뭐 자회사를 만들어 그 자금으로. 예. 그래갖고 이제 회사를 늘려갖고 뻥튀기 또, 한다든가. 네, 뻥튀기를 한다라든가 예.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전혀 그냥 그러니까 갖고 주식을 사고 있던 주식 팔고 예. 없이 아니, 그러니까 판 사고 적이 팔지도 않고. 없어요. 산 적은 한 번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2001년도에 286만 주를 갖고 있었는데 2005년도에 이제 회사에서 거의 30%에 달하는 기존 주식의 30%에 달하는 주식을 이제 유무상 증자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유 주식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추가 취득을 해갖고 372만 주. 그뭐 무상증자일 수도 있고 예, 일부는 그러니까 무상이고 90만 주 정도는 예. 이제 무상이고. 예, 추가 취득을 해갖고 또 이제 지배 구조를 갖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법인에서 이제 압도적인 지배 구조를 하려면 이제 지분율이 보통 50%가 넘고 그렇죠. 그리고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취하려면 이제 33%가 30%, 넘는 그 정도인데 이제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위해서 그러니까 꾸준하게 38에서 37% 이렇게 지분율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뭐 이 양반 주식 많이 있는데 네. 뭐 5천억인지 작년은 얼마나 됐어요? 그럼 작년 말에는 그러니까 2012년이요. 예. 그때 갑자기 주식 평가액이 확 줄어들어요. 또 줄어? 그러니까 그 이전 연도에 5천억이잖아요. 근데 확 줄어듭니다. 얼마로? 800억. 뭐야 이거? 여하간 네. 근데 800여 이때는 돈. 줄은 게 예. 그냥 단순 주가 변동이 아니라 예. 보유 주식의 절반을 기부를 합니다. 기부했지. 예, 예. 아, 기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도 반을 기부면은 한 1,600인데 네. 예. 와.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일단은 그때 이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예. 많이 뛰면서 5천억까지 갔다가 그게 이제 3천억대로 다시 내려오고 예. 그러면서 이제 한 1,500억 정도에 되는 자산을 이제 기부를 하고 이제 본인에게는 이제 그 정도 남은 건데 800억 남으셨다. 예, 하여튼 2012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주식 평가액이 832억. 그럼 요번에 국회의원 나오셨는데 재산 신고하셨을 거 아니야? 네, 그 얼마로 나와요? 주식 평가액은? 거기서 주식 평가액은 1,000억 2억으로 정도? 나옵니다. 1,002억? 예, 1,002억. 1,000억? 와, 1,000억. 그래도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그 좀 법리적인 공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때 보유 주식 수가 372만 주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그 절반이 186만 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186만 주를 이제 재단을 만들면서 그쪽으로 이제 기부하게 되는데, 예. 그 재단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은 이제 특정 회사의 주식은 처음에 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5%밖에 아, 그래요. 소유를 못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186만 주, 예. 그 중에 50만 주가 그 재단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의 주식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누가 갖고 있어? 예. 그러니까 아직도- 50만 주를 받은 거고요. 예. 또 50만 주가 또 있어요. 예. 그 50만 주는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에다가 예. 이제 신탁을 신탁. 맡기게. 음.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소유주는 한국투자증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이 발생하거든요. 예. 매년 얼마씩. 예. 그 배당금은 또 재단에서 수혜를 가져갈 받는 걸로.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이 법적인 소유는 한국투자증권 신탁인데 아니, 법적인 소유는 안철수 후보 아닙니다. 아닌가요? 아니요, 법적인 소유는 투자증권 신탁이에요. 아, 신탁이고. 예, 이거는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이 안철수 연구소를 감사를 한 거기서 이제 주식을 분석했을 때도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에서 신탁한 것이 맞다라고 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선관위의 판단은 예. 그것이 아니라 예. 언제든지 뽑아올 수 있다. 안철수 후보가 마음대로 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재산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예. 포함시키면서 아, 이제 그래서 액수가 예, 1,000억이 액수가 된 좀 거야? 차이가 예.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계산하는 것보다. 근데 여하간 뭐 이 양반 주식은 매년 네, 근데 아직 주식 얘기 안 끝났어요. 186만 주인데 예. 그러니까 50만 주는 예. 재단이 소유하고 50만 주는 신탁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재단이 수혜를 받는. 예. 그럼 86만 주가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86만 주를 판매를 합니다. 시장에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한꺼번에 풀렸구나. 뭐 한꺼번에 풀렸는지 사실 그거 어떻게 팔았는지 모르지 참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뭐
검찰이 조사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하지 않느나 어떻게 팔렸는지 본인 판 사람 외에는 사실 알기가 힘든데 뭐 거래소도 뭐 알 수는 있겠죠. 근데 하여튼 팔은 대금이 900억. 900억. 그 중에서 이제 증여를 한 거잖아요. 기부를 하면서. 그래서 발생한 세금이 한 200억 정도. 세금도 내셨어 200억. 네, 그렇죠. 그러면서 세금은 사실 재단이 내는 재단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재단은 이제 70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제 배당금도 받고. 그런 형태로 된. 그래서 이제 주식 평가액은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식 평가액을 사적으로 쓴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사적으로 쓸 수도 없겠네요. 맨날 이렇게 널뛰기라는데 자기 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네. 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안철수 후보의 이 안랩을 통해서 수익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임원의 보수 그리고 월급 받고 배당금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얼마나 돼요? 먼저 임원의 보수 한번 살펴볼까요? 뭐 매덕 받으셨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얼마나? 그 성공한 벤처 기업가. 그렇지. 벤처 신화. 와, 근데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너무 많이 받아서? 2001년도에 그 3일 회계법인에서 발표한 감사 보고서. 그러니까 이 3자가 그 회사를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원들의 평균 보수액이 연봉이 1,998만 8천 원. 2001년도에? 1,000만 원? 1,90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그러니까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당시에는 이제 대표이사였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대표이사여서 이제 좀 더 많이 받았겠죠. 아무래도 대표니까. 근데 하여튼 200만 원이 안 되는. 연봉 3천? 평균 보수가. 2002년도에는 8,100만 원. 많이 뛰었네. 8,125만 원이고요. 2003년도에는 8,150만 원. 계속 8천? 그렇죠.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좀 많이 받으셨어요. 이때는 1억 4,400. 이때 이제 억대 연봉 시집을 하죠. 근데 2005년도에는 1억 900만 원. 깎였네. 좀 깎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사의 의결사항인데 내부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 갖고 언제는 임원들한테 이제 많이 주고 언제는 적게 주고 그러니까 상여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2012년에는 얼마 받으셨어요? 2012년도요. 안 받으셨어요. 영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근무를 안 했다. 사실 정치적 행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2011년도에는 또 많이 받으셨어요. 11년은 얼마나? 그때 이제 정치권에 어떤 발을 들어가기 직전. 그때는 2억. 2억. 근데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은 거 아닌데. 그렇죠. 근데 또 보면 2009년도에는 또 6,200만 원. 다시 6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뭐 대기업에 이제 뭐 대리급. 대리급이지. 그러니까 연차 많이 된 대리, 뭐 이제 보통 과장, 부장, 뭐 차장, 그 정도 돼야 받을 수 있는 돈들을 받으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안철수 연구소에 보면 그 안철수 후보가 계속 사장 대표이사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001년도엔 대표이사였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사장이었어요. 사장이었고. 근데 그 이후에 2005년부터는 전문 경영 체제를 도입을 해요. 그 이사회 의장만 하셨지. 그렇죠.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이제 CEO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CEO들 보면은 지분이 없어요. 주식을 안 갖고 있어. 완전히 전문. 근데 이제 등기된 대표이사야. 그 전문 경영이죠.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의 교체 이제 한 2번 정도 교체를 한번 합니다. 이 사장님들이. 근데 최근에 하시는 이제 이 사장님은 꽤 오래되셨어요. 이분은 4년이 넘으셨네. 그러면서 지분도 가지고 계세요. 0.1%. 만주. 만주. 지금 당장 HTS 접속하면 살 수 있는 만주. 만주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하간 이분은 이제 회사에 가지고 그 배당금은 얼마나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제 주식 평가액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또 쓴 흔적도 없고요. 근데 이제 연봉만 받아서 딱 쓴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기업가로서는 사실 많지도 않고. 그렇죠. 사실 뭐 기업 사장이고 하면 이제 품위 유지비도 있어야 되고 뭐 할 텐데. 그건 뭐 별도로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배당금이 큽니다. 그렇죠. 이제 워낙 주식이 많고 그리고 이게 또 벤처의 상징 아닙니까? 안랩이. 그래서 배당금은 2001년도에 8억 2,500. 8억. 와, 많네. 근데 2002년도에 없습니다. 영원. 2003년도도 없습니다. 영원. 연봉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금융 쇼크 기간이 안 좋았을 때.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쭉쭉 늘어납니다. 예. 얼마나? 2004년도에 11억, 11억, 예, 2005년도에 14억, 14억. 와. 8,800. 그러니까 확준했고? 14억 8,800. 14억 8,800. 예, 그게 이제 쭉 지속되다가 2007년도에는 예. 이제 배당금이 살짝 바뀌어져요. 예. 그러면서 18억 6천. 18억. 와. 예. 그러면서 2008년, 9년, 10년, 11년에는 예. 14억 8,800. 14억. 예. 예. 보통 그냥 연 한 10억 정도씩은 받으셨네. 그러니까 예, 15억 정도. 예, 15억. 15억 정도 받으시죠. 영원도 2번 있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셨는데 예. 이거는 원천징수 대상이 돼요. 예. 그래서 14% 정도가 세금. 이제, 세금으로 나가고 회사에서 떼어가지고 이제 지급을 되고 예. 또 그 지급된 금액을 가지고 또 종합소득세를 또 부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한 네. 반 정도 받으셨겠구만. 이제 배당금 다 모으면 이제 한 100억 가량 100억. 되는 걸로. 예. 그래서 이제 세전 금액으로 계산을 해갖고 뭐 더해 보면은 한 130억 정도. 예, 그래요.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세금 떼고 하면 이제 100억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그 선거 후보 등록하셨을 때 전체 재산이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1,100억 정도. 1,100억 정도? 예, 아, 1,100억 그래서 정도. 주식 1,000억, 예, 재산 100억, 예, 그렇죠. 집- 그러니까 쭉 배당금으로 받으신 거를 모은 거 100억.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뭐 부동산을 산다라거나 네. 이런 게 아니라 사는 집은 있으실 거 아니야. 전세. 전세. 예.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당금 받은 네. 거를 뭐 네. 술도 한잔 하고 예. 집도 좋은 거 딱 하고 차도 좋은 거 딱 타고 저기 다니고 안철수 룸사롱 얘기하시잖아요. 술 안 하신대잖아. 그러니까 저기 뭐 골프 회원권도 하나 있고 골프 안 친다니까. 그러니까 헬스클럽도 좋은 그런 회원권 있잖아요. 예, 아니, 그 그런 것도 있고. 몸매를 봐서 운동 안 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면서 이제 이런 데 썼을 건데 네. 아 이거 취재를 어떻게 하지 하는데 때마침 선관위에서 예. 신고한 내용이 이제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걸 봤더니 예. 그냥 이 배당금 다 모은 다음에 세금 뗀 그 금액이야. 그러니까 이 재산을 사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건지 뭔지 예. 모르겠어요. 그 제가 그 안철수 후보 관상을 보면요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 생긴 게. 그러니까 생긴 게 이거 생긴 그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외모가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재미지진 않으셔. 네. 돈 쓰는 것도 별로 재미지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가 재테크 기법을 배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근데 해야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주요 수입원은 이제 배당금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배당금이 이제 큰 수입이고 연봉도 사실 얼마 안 됐고 예. 이제 억대 연봉이 안 된 경우가 더 많았고. 근데 여기 보면 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 아쉬우죠? 부분 때문이냐면 네. 배당금 뭐 15억이면 사실 크잖아요. 네. 상당히 큰 금액이 일반인들이 큰 금액인데 근데 이제 투자라는 개념, 재테크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거 되게 많은 손해를 본 거예요.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그대로 묶여놓은 거지. 그러니까 주식 평가액을 이제 쭉 12년 정도를 살펴봤는데 예. 평균을 내잖아요. 예. 주식 평가액을 1,000억이 넘어요. 그래요. 네. 1,007억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 IMF 이후에 저금리 시대가 고착화됐는데 예. 그러더라도 이제 가장 좋은 은행의 금융 상품을 넣어 놓으면 4% 정도. 그치. 예, 4% 정도. 100억에 4%면은 네. 4억이야. 예? 100억에 4%면 4억이잖아. 1,000억. 아, 1,000억에 4%면은 40억이야. 1,070억. 어. 그러니까 40억. 예. 그러니까 그냥 그 회사 그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갖고 있지 말고 예. 그냥 그 돈을 다 은행에 넣어놨으면은 40억씩면요. 네, 다 매도를 한 다음에 네. 현금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은행에 넣어놨으면 매년 40억이 나오는 거예요. 예, 배당금 재테크에 배울 10억이 게 되는 게 없다. 아니고. 한마디로. 그렇죠. 예, 또 손해를 보시고 네. 그리고 보유하고 있던 그 주식마저도 네. 기부를 하시고. 기부하시고. 예. 네. 뭐 기부는 잘하신 건요. 우린 일단 재테크에는 배울 게 없다. 그러니까 사실 공인의 삶은 살아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기업인이었지. 예, 갑자기 이제 공인으로 이렇게 이 사회에 등장을 하게 된 건데 그 이전에 이제 그 기업인으로서의 살던 삶, 그러니까 사사의적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예. 예. 안철수 후보 얘기는 근데 이게 정치 신인이신지 이게 네. 구닥다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그 안철수 이름이 나온 지가 오래돼서. 네. 형님 이번에 허준영 후보랑 붙으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재산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일단 이제 많은 재산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예. 그거를 사적으로 쓰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투자 수단 있잖아요. 예. 뭐 부동산, 뭐 주식 같은 그런 것도 하지 않으셨고, 예. 그리고 일종의 이게 사치품의 대열에 들 수 있나는 모르겠는데 뭐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도 전혀 보유를 안 하시고, 예. 그러니까 특이한 분이네. 예, 상당히 이제 특이한 분인데, 돈 많은 사람 중에서 좀 특이한 분. 예,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 진입해서도 이제 특이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예. 뭐 새정치. 국회의원 뭐 정원 축소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새정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국회에 처음으로 도전을 하는 건데, 예. 지난번엔 대권에 도전을 했었고요. 예.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도전을 하는 건데, 그 만약에 된다라면 그때 또 이제 독특한 그런 독특한 뭐가 나올지 일반적이지 모르죠. 않은, 예. 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모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재테크만 놓고 봤을 때도 재산 규모는 워낙 있기는 하나 사실 재테크를 잘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손해를 보면 받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건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몫인 거죠. 일단 우리 시간 관계상 안철수 후보 여기까지 하고요. 한 분 더 있어요. 김지선 후보. 국보법, 예. 네,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그 징역도 사셨고,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제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또 재테크 프로그램이니까 재산 먼저 소개를 근데 해야죠. 뭐 그런 분들이 재산이 있나? 예. 그렇죠. 예, 재산 없을 것 아, 같은데. 진짜 근데 재산이 김지선 후보 재산은 요번에 등록된 거 말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공직자 재산은 아, 부부가 부부니까 예, 합산고지가 예. 되기 때문에 노회찬 후보 거, 예, 노회찬 그 전 의원 거. 예, 노회찬 전 의원 거를 중심으로 해서 예. 좀 소개를 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을까. 예. 얼마나 있으세요, 이분은? 진짜 2004년도에 이제 국회 입성을 하시잖아요. 예. 그때 비례대표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때 재산이 마이너스 3,900만 원. 빚지고 사셨구나. 그렇죠. 마이너스 3,900만 원. 와, 근데 여기 보면은 채무가 개인한테 채무가 예. 1억 8천. 그래도 1억 8천을 꾸실 때가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그거 불려주신 분도 참 이제 뭐 어떤 관계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정치적인 후원을 하신 건지. 사실 근데 가족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정치인 이전의 상태에서도 이걸 후원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면서 이렇게 빚을 내면서 삶을 사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04년도에는 마이너스 3,900만 원. 네. 근데 2005년도에는 좀 늘어납니다. 빚을 더 지셨어? 아니요. 빚이 이제 줄어들고 줄어드네. 재산이 이제 어느 정도 예. 형성이 돼요. 6,700만 원. 갑자기 많이 늦으셨네. 네, 갑자기 많이 늦었죠. 세비를 다 받지 않으셨는데 그때. 네. 근데 하여튼 뭐 세비 수준에서 이제 재산이 조금 늦었어요. 예. 국회의원은 이제 후원금도 후원금 받을 수 있으니까. 매년 이제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의원 사무실에서는 의원 명의 통장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이제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활용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 본인 재산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인데 내가 쓸 돈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내 재산처럼 된다. 그러니까 정치 자금인 거죠. 이제 공식적인 정치 자금이 자기 계좌로 잡히기 때문에 세비 외에도 어느 정도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 상당히 많아요. 막 1년에 예금만 막 3억씩 늘고 하는데 보면은 선거 때여서 이제 정치 후원금들이 들어오고 그걸 사용을 위해서 이제 계속 자기 통장으로 옮긴. 그죠. 이제 6천만 원 플러스 6천 되셨어. 근데 2006년도에는 좀 재산이 또 줄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지? 2006년에? 2006년도에요.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이때 돈 좀 쓰셨구나. 당비도 많이 선거도 내시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당비도 내고 이제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년도보다 4,700만 원 줄어서 재산이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2007년도에 재산이 갑자기 확 늘으셨어요. 이거 얼마나? 2억 5,5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건 뭐지? 2,700만 원이 늘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조사를 하면서 와 이제 재테크에 제대로 성공하셨구나. 이제 공직자 생활 한 3년 하시고 하니까 이제 재산 늘리는 법 아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예. 부모님들도 그 고지를 해야 돼요. 예. 예. 공직자들은. 예. 그런데 이제 독립적으로 생계를 할 경우, 예. 그러니까 생계가 따로 예. 예. 될 경우에 이제 고지 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생활 이제 보호를 위해서. 예. 그래서 2006년까지는 고지 거부를 하시다가 2007년도에는 고지를 하신 거예요, 부모님들. 아, 그러니까 갑자기 부모님 재산이 들어온 거예요. 부모님 재산 포함해서 2억이 되신가? 그러니까 2억 5,500만 원이라는 재산이 늘었는데 예. 그때 이제 부모님 재산 신고한 게 3억 700만 원이에요. 집이 한 채 있으셨구나 그럼. 그러니까 집도 있으시고 예. 이제 예금도 있으시고. 예금 조금 있으시고. 예. 그러니까 2억 5,500이 는 게 아니라 4,500만 원이 또 줄어버린 줄은 거구나. 예.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또 대선도 예.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 그치. 이분은 그 공직에 오르셔서 정치인, 예. 재테크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예. 장관급 예. 공직자가 되셔서도 전혀 재테크를 그렇죠. 못하시고. 예. 그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재산을 못 늘리신 분, 네. 오히려 까먹으신 분. 그러니까요. 예. 기존에서 예. 쭉 노동운동 하시면서 재산 예. 못 만들고 막 빌리고 이러시다가 근데 끝까지 원래 이러시고 예. 그러다 이제 2008년도에 낙선을 하시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야인 생활을 그때는 돌아가시죠. 또 자료가 없겠네요. 예, 그때 이제 재산 자료는 없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활동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예. 2008년도에 뭐 아시겠지만 촛불이 그냥 난리가 났었죠. 예, 100만 촛불이 모였었죠. 예. 예. 그때 이제 열심히 예. 활약하시면서 예. 이제 진보 예. 예? 진보 정당 만들기에 연임이 그 전에도 없었죠. 민노당으로 하셨어요. 네, 그렇죠. 예. 이제 민노당을 하시고 이제 예. 계속 하셨는데 예. 이제 새로운 활로를 이제 예. 모색하시면서 진보신당 네, 진보신당 계속 하셨죠. 예, 창당하고 이제 공동 대표로 음. 예, 있으시면서 이제 쭉 그렇게 지내 오시다가 예. 2011년도 예. 2011년도가 아니고 2012년도죠. 12년도 예. 선거에 예, 선거에 또 출마를 하시면서 서준영 후보를 이겼어. 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재산을 신고하게 되는데 예. 또 깜짝 놀랐네. 얼마나 뭐. 재산이 7억 7천이 됐어 갑자기. 어이구. 계속 마이너스셨던 분이. 어떻게? 그래서 또 어떻게 됐나 보니까 또 부모님이 부모님 재산이 예. 6억 5천. 아, 갖고 계시던 집이 갑자기 올라갔구나. 뭐 이제 예.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예. 뭐 하여튼 그거는 이제 추론밖에 예.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예. 그건 하지 말고 하여튼 부모님 재산 6억 5천. 그러니까 본인 재산은 이제 1억 2천 정도. 집 한 채 아니야, 집도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전셋집인데 1억 5천이면은 예. 전세 하나? 하여튼 예. 크게 이제 재테크는 성공 못 하시고 계속 예. 공직에서 이건 이제 재테크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예, 예. 예. 생존을 그 염려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죠. 계속 이제 예. 진보 정당 예. 운동 예. 이제 그 진보 정당이 이제 뭐 위태위태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면서 계속 이제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예.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요번에 그 김지선 후보 등록할 때는 얼마나 나왔나요? 요번에 이제 김지선 후보 등록할 때는 총 신고한 액수가 2억 1,400만 원이더라고요. 왜 또 많이 줄었네, 7억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부모님이니까 빠질 수 있겠구나 또. 그렇죠. 예. 예. 본인의 직계가 아니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 좀 예. 가감이 있고요. 이때 이제 배우자의 그 재산, 예. 그러니까 노회찬 전 의원의 재산 신고한 게 1억 100만 원. 뭐 거의 비슷하네. 예. 예, 그렇죠. 통장에서 사실- 많이 까먹으셨구만. 예. 그러면은 2억 얼마면은 김지선 후보 재산이 1억? 그러니까 그게 포함돼 있는지 포함이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예. 모호하게 자료가 나와서 그럼 예, 뭐 우리 그거는- 잘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요. 예. 예. 여간 알수 없는 이분들은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고 맨날 노동운동만 하고 사회운동 했던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재테크에 우리가 배울 게 없어. 네. 그렇죠. 재테크 이런 분들 배우면 안 되고요. 근데 사실은 그 김지선 후보가 나온 게 노회찬 전 의원 이거 국회의원 그만둘 때 참 좀 억울하게 잘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 X 파일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사건 다시 한번 짚고서 예. 그 공직 생활 떠나게 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 X 파일은 뭐 잘 아시겠지만 2005년 8월 18일 날 그 노회찬 의원이 당시 의원이었죠. 예, 그 법사위에서 예. 삼성에게 떡값을 받은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지. 예. 예, 공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을 가지고 이제 검사들이 그 기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2009년 2월 9일 날 예. 이제 그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합니다. 예. 참 어처구니가 실형이네. 없죠. 예. 예.
그래서 떡값을 받은 검사들을 이름 공개했다고. 예. 이게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으로 예. 처벌을 받는다. 음. 이게 되게 웃겨요.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는 다행인 게 그 2심에서는 예. 이게 또 무죄를 선고를 받아요. 그래요? 네. 예. 그래갖고 이제 또 검사들이 또 항소를 하죠. 예. 그래서 꼭 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올해 예. 2월 14일이죠. 최종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서는 예. 징역 4월, 음. 집행유예 1년, 예.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면서 원심을 확정합니다. 음. 중간에 무죄도 받았다가 뭐. 야. 그러니까 이때 예.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예. 노회찬 의원이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니까 왜 소리 지르라고 처벌을 한다. 고성방가로 그냥. 예. 그러니까요. 이게 참 좀 억울하게 그 의원직을 그만두시게 되셨어. 네. 근데 김지선 후보 그 사모님이신데 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회찬 의원의 노동운동 선배다. 사실은 네. 선배다. 노회찬은 내가 키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랍니다. 아. 예. 근데 그 대진표가 좀 만만치 않아요. 허준영, 안철수.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하간 그 마지막 김지선 후보 부분은 이 양반들은 재테크랑 좀 관련이 없고 생계를 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다. 우리가 네. 배울 건 없다. 네. 예,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고요. 그 노원병 4월 재보궐선거 노원병 세 분의 그 재테크 비법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세 분 특징. 예, 특징은 뭐 이제 허준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30억에 좀 못 미치는 재산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 되게 안정적인 성향의 재테크 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그 재테크 그거 할 수 있었는데. 아이, 그 좋은 분이야. 세금 많이 내시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네. 사실 재테크는 실패를 하신 거죠. 네. 더 크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그런 상황들이 주어진 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테크는 못 하셨고 심테크를 하셨다. 심테크는 뭐예요? 마음심. 마음을 얻었어? 네, 사람들의 마음을 샀잖아요. 네. 네? 대권 후보로서의 인정을 받아버리게 돼. 그 돈이 네. 많어. 근데 하여튼 그렇게 기부를 하고 뭐 해도 하여튼 일단 평가액이 네. 지금 1,000억이 기부를 넘네. 해도 뭐 몇백억, 몇천억인데 돈 많아. 예. 그러니까 네. 그렇고요. 김지선 후보는 예. 사실 뭐 재테크, 그러니까 재테크도 사실 실패한 건 아니에요. 재산 줄은 건 아니니까. 계속 마이너스로 살아오시다가 그래도 예. 어느 정도 형성을 해놨잖아요. 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재테크를 실패한 건 아닌데, 예. 근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음. 그렇게 말하기는 예. 좀 어렵고. 뭘 배워? 생계를 걱정해야 될 건데. 근데 그 어떤 사회적인 명성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또는 그 노동운동가로서 어떤 그런 명성을 쌓는 데는 크게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심테크. 심테크. 네. 재테크가 아니라 심테크하셨다. 네. 예. 그 허준영 후보 안정적인 재테크다. 안철수 후보 사람의 마음을 없는 심테크다. 김지선 후보 재테크는 없고 심테크만 있었다. 예,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예,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요. 일단 본격 그 공직자들의 재테크 어떻게 하나, 우리가 뭘 배워야 되나 이렇게 정리하는 공공의적입니다. 공공의적 첫 시간이었는데 오늘 배울 건 많지 않았어요. 예, 그 대상들은 좀 핫했는데 네. 별로 배울 게 없어. 물론 뭐 예, 그 우리가 돈 불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예, 우리 증여세 조심하자. 예, 증여세. 네. 예. 아, 진짜 허준영 후보님 증여세 내셨으면 자랑하셔도 돼요. 예. 네. 근데 안 냈으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 이거 안 냈으면은 문제 되는 거잖아. 네. 아유, 근데 이거 내셨겠죠. 내셨겠지.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의 적은 팟캐스트와 시사TV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